대법원 2024년 3월 28일 선고 2019-253-700 판결 사건명 회생채권자표 기재무효 확인의 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 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 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 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에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유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3. 갑 주식회사와 을은행이 신탁 방식의 자산 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하여 유동화 대출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된 병유한회사가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을은행을 거쳐 갑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후 갑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병회사가 유동화 대출 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을은행의 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병회사의 채권 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갑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을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회생 절차 종결 후 갑회사가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병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에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병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28일 선고 2023-252-209 등 판결. 사건명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등. 학교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가름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민법 제84조 참조, 법원 또는 청산인회, 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에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2024년 3월 28일 선고 2023-265-700 판결. 사건명 어음금.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2.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기존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3월 28일 선고 2023-308-91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2. 갑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갑에게 전화하여 갑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갑의 은행 계좌에서 을에게 부여된 병 주식회사의 가상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갑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4월 4일 선고 2022-239-131 등 판결. 사건명 정산금 등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갑 주식회사, 시행사인 을 공제회,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은 세전 수익에서 금융비용, 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 정산 시점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 금융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세전수익에서 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갑회사와 을 공제회의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사업의 시행자와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유하는 을 공제회가 사업 시행 자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이익금 정산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4월 4일 선고 2023-298-670 판결. 사건명 보수약정금. 1.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 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법률 행위가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은 재산 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 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 유증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과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북한 주민 상속, 수증재산 등 관리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 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법률 행위가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 행위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 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육하였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보수액을 결정하는 방법.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4. 갑 법무법인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북한 주민인 을 등과 을 등의 병에 대한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 약정 및 총 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보수로 받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병의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여 을 등이 상속 재산을 분할받자 갑 법무법인이 을 등을 상대로 위 보수 약정에 따라 상속 재산 30%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을 등이 위 보수 약정은 재산 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 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 행위이므로 위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수 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는 위 위임 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